우리 아이가 왜 원서를 싫어할까요? 뭐 고민하시고 마시고 그럴 것도 없이 지금 시대는 원서를 싫어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, 쉐도잉은 원어민의 소리를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는 동시 통역사들이 주로 하는 훈련법입니다. 쉐도잉은 영어를 말하는 입근육 훈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. 지금 저처럼 모국어를 말하는 입근육과 영어를 말하는 입근육은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입근육 훈련이 꾸준히 돼야 영어를 말할 때 좀 더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요즘에 쉐도잉 많이 하시는데, 쉐도잉 할 때 체크 포인트 하나가 듣기를 잘 한 다음에 쉐도잉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. 잘 들을 수도 없는데 그림자처럼 그걸 따라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쉐도잉을 해서는 안 되고, 어느 정도 듣기가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듣기가 편안해졌을 때 그때 쉐도잉을 시도해보면 되고요. 처음에는 분명히 제대로 따라하지 못합니다. 처음에는 놓치는 부분도 많고 따라하는 부분이 적을 수도 있는데, 점점 하다 보면은 원어민 소리를 따라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쉐도잉은 영어를 발화하기 전에 미리 해주는 입근육 훈련이기 때문에,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어느 순간 뚝딱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전에 훈련을 꾸준히 해주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듣기를 충분히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영어로 말하고 싶은 욕망들이, 아이들이 욕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. 그것을 쉐도잉을 통해서 영어를 말하고 싶은 욕구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움도 주게 됩니다. 그래서 쉐도잉을 해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.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, 저희는 네이버 검색할 때 네이버로 글로 찾잖아요. 이제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로 검색을 합니다.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검색을 하는데,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영상에 친숙하고 노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책을 싫어하고 원서를 싫어하는 건 당연합니다. 우리 아이가 왜 원서를 싫어할까요? 뭐 고민하시고 마시고 그럴 것도 없이 지금 시대는 원서를 싫어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, 그걸 밑바탕 둔 상태에서 원서를 읽을 수 있도록,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원서를 잘 읽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제가 봤을 때 한글책을 잘 읽는 아이는 원서를 잘 봅니다. 이건 거의 100%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글책도 제대로 안 읽는데 얘가 원서를 안 읽어요 하는 거는 정말 말이 좀 안 되는 얘기고, 우선 한글책부터 재밌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. 한글책부터. 그렇기 때문에 한글책을 재밌게 읽는다면 서서히 원서도 재밌게 읽게 되고, 그리고 듣기 노출이 충분히 돼야 원서를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. 노출이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서를 보는 거는 약간 삐그덕 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듣기를 충분히 해주는 거는 모든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기름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, 그 기름칠이 충분한 상태에서 그 다음 원서를 읽게 되면은 훨씬 재밌게 보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재밌게 읽게 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듣기를 많이 해줘야 원서를 또 그 맥락 추론을 잘 따라가면서 재밌게 볼 수 있고, 한글책도 많이 읽음으로써 그 원서의 맥락 같은 걸 따라가면서 추론하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그게 늘어나는 거고요. 부모님이 같이 원서를 읽어주는 거를 권합니다. 그래서 하루에 30분 동안 제가 여러 도서관에 가서 먹을 거를 사줘라, 책을 여기저기 놔라, 여러 말들이 있잖아요. 엄마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라, 책을 좋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, 제가 경험해 본 가장 강력한 방법은 부모님이 하루에 30분씩 아이와 함께 책을 같이 읽는 것입니다. 부모님은 부모님의 책, 아이는 아이의 책을 갖고 와서 이 시간이 될 때는 무조건, 엄마도 설거지 하던 거 놓고 아빠도 스포츠 뉴스 같은 거 보던 거 멈추고 그 거실이나 그 한방에 모여서 30분 동안 책을 읽는 것입니다. 1시간 읽으면 너무 좋겠지만 최소 30분 동안은 그렇게 같이 읽으면 아이는 어느 순간 습관이 되고 조금씩 그 책 읽는 거에 부담감을 이제 벗고 즐기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. 영어책은 우리가 AR이라고 해가지고 그 AR 지수가 원서마다 다 있거든요. 만약에 1.1이라고 하면 미국 1학년,
뭐 1개월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그 AR 지수들이 다 있어요. 처음부터는 0.5 이제 그렇게 한 줄 두 줄부터 원서를 읽어 나가면 되는데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? 그리고 내 발음이 나빠서 내가 읽어줘도 되나요? 그 말씀 정말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해석을 해주는 방식은 어른의 공부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른은 뭔가 해석이 안 되고 뭔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답답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게 이제 어른의 방식인데 근데 어른은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동기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. 그냥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이제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그 동기가 뚜렷하지 않는 아이들이 해석식으로 만약에 원서를 보게 된다면은 언어를 배우는 추론하는 과정을 뺏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아이들이 원서를 보면서 아 이게 자꾸 반복해 나오는데 이게 이 뜻이구나 이게 아까 여기서도 나왔는데 이건 이 뜻이구나 하면서 모국어 습득하듯이 추론하면서 차차차차 하나씩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방식이 엄마표 영어 방식이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인공지능 AI 많이 말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 컴퓨터로 하나하나 입력을 하고 그 답이 나오는 형태였다면 지금의 방식은 많은 정보를 주고 그 정보에서 추론을 해서 그걸 알아내는 방식이거든요. 언어를 배우는 방식도 딱 그런 방식입니다. 엄마편과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해석을 굳이 계속 해 나간다면은 아이들은 그런 추론 과정을 잃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좀 더 쉬운 방법 같지만 우리 아이들은 해석이 없다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원서를 보는 과정이 점점 더디게 된다고 더 힘들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소리내어 읽기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데요. 쉐도잉과 더불어서 영어를 말하는 입 근육을 만들어주고 영어를 말하기 전에 입 근육을 만들어 주어서 우리 아이가 발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그리고 영어가 발화되기 시작하고도 영어를 발화하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영어를 말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도 소리내어 읽기 낭독은 너무너무 중요한 활동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소리내어 읽기 낭독을 음독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. 근데 간혹 앞에서 연기하기를 좋아하고 뭔가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하는 친구들은 소리내어 읽기를 잘합니다. 엄마 보라는 듯이 친구들 보라는 듯이 막 소리내서 막 낭독을 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근데 굉장히 내성적이고 과묵한 친구들은 소리내어 읽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. 싫어하기도 하고 소리내어 읽는 거 자신도 없기도 하고 왜 목 아프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. 근데 저는 코칭할 때 이거는 조금 줄여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는 건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는 건 저는 반드시 하거든요.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성적인 친구고 하기 싫어하는 친구라면 목소리를 작게서라도 하루에 20분 정도 소리내서 그 영어책을 읽는 과정을 꼭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아이들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.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니까 우리 다이소에 가면 마이크 같은 거 많잖아요. 그래서 마이크를 이렇게 손에 들고 책을 읽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인형들이 많잖아요. 그 인형들을 앞에다 두고 그 인형들한테 내 책을 읽어주는 거야. 그런 마음으로 읽게 하게 하신다든지 그렇게 재밌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어머님들이 아이디어를 써서 소리내어 읽기는 반드시 우리 아이가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